지구 반대편 폴란드에서 국방부에서 방산 무기 때문에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방산 무기를 수준 낮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 무기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들릴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건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오늘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제 손에는 K2 전차와 FA-50 전투기의 기술 사양서가 들려있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맴돌고 있죠. 저는 이도윤 한국방산업체의 유럽 수출 담당 팀장으로 지금 이 순간이 제 커리어의 분수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회의실로 들어서자 차가운 시선이 저를 맞이합니다. 폴란드군 고위 장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습니다. K2 전차의 우수한 기동성과 화력 FA-50의 조종 용이성과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강조하며 설명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을 설명할수록 그들의 눈빛은 더욱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폴란드 육군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산 무기를 우리 군에 도입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팀장님? 이어서 공군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일본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폴란드 측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방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단지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후발주자로만 비춰졌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수치와 데이터로 반박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한국의 방산 생산 현장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100마디 말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살피던 그들은 잠시 후 의논을 시작했고 결국 대표단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승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폴란드 대표단 6명을 모시고 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국방부 차관보급 고위관리 육군과 공군의 장비 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팀을 설득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아직도 그들의 표정에서 의심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들을 경남 창원의 K2 전차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자 폴란드 대표단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 정밀한 품질 관리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산 라인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정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며 오차 허용 범위는 0.01mm입니다. 제가 설명하자 폴란드 육군 장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K2 전차의 모든 부품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부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경상남도 사천의 FA-50 생산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항공기 동체가 조립되는 과정 첨단 항법 장치가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폴란드 공군 관계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투 시스템이 시연되는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어요. 우리는 이 전투기의 납기 기간이 최소 24개월에서 36개월이라 예상했는데 6개월 내 첫 인도가 가능하다는 게 사실인가요? 폴란드 공군 대령이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미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귀국의 요청에 따라 즉시 생산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죠. 가격은 유럽산 동급 무기의 약 60% 수준이면서도 성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기능은 더 뛰어납니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하나하나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점점 의심이 사라지고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실제 K2 전차의 시연 과정에서 험한 지형을 거뜬히 극복하는 모습. 빠른 포탑 회전과 정확한 사격 능력을 보여주자 그들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폴란드 국방부 차관보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한국의 기술력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을 넘어선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 성사까지는 갈 길이 멀었죠. 다음 날은 실제 훈련 상황에서의 무기 성능을 보여줄 예정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포천의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전날 공장 견학에서 보여준 기술력의 대표단이 감명받은 것은 분명했지만 실전 훈련에서의 성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실전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이미 K2 전차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극한의 조건에서 기동성 시험이 진행되었어요. 진흙탕 급경사 암석지대를 통과하는 테스트였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은 쌍안경을 들고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거침없이 모든 장애물을 통과했고 그때마다 대표단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사격 시험이었습니다. 이동 중인 표적을 향해 연속 사격을 하는 시험이었죠. 5번의 사격 모두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키자 폴란드 육군 장성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동과 사격을 동시에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니 놀랍군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전차보다 훨씬 뛰어난데요. 오후에는 FA-50의 시연이 있었습니다. 공군기지로 이동해 실제 전투기의 이착륙과 공중 기동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지상 공격 능력과 전자전 시스템에 대한 시연의 폴란드 공군 관계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빠른 임무 전환 능력과 유지 보수의 용이성은 현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설명하자 폴란드 공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려하던 유럽산 전투기는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부품 교체도 복잡해서 고민이었죠. 이 점에서 FA-50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폴란드 대표단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경계는 사라지고 진지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이제는 한국 무기의 성능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이제는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폴란드 국방부 차관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많이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으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귀국 후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계약 성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확신이 들었죠. 폴란드 대표단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신뢰와 존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걸음을 내딛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온 후 2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진행 상황을 물어오는 메일이 쌓여갔고
저는 매일 폴란드 국방부의 연락을 기다렸죠. 마침내 폴란드 국방부로부터 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었고, 분위기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나와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도윤 씨 방문단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폴란드 군 관계자들은 K2 전차와 FA-50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불신은 없었고, 실제 도입을 전제로 한 실무적인 질문들이었죠. 기술적 사양 정비 체계 훈련 프로그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해 나갔습니다. 회의 중간에 폴란드 육군 참모총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참모총장은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은 이제 확정적입니다. 다만 국내 여론 설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럽산 무기에 익숙한 국민들에게 아시아산 무기 도입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직접 한국에서 훈련받는 모습을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실제 운용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면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참모총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계약 초안 검토 단계로 넘어갔고, 저는 본사에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드디어 돌파구가 열렸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폴란드에 왔을 때의 냉담한 반응과 지금의 변화된 분위기가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준 것이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이제 계약 체결까지는 시간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르샤바 시내의 대형 컨퍼런스 홀에서 역사적인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대표단과 폴란드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였어요. 제 옆자리에는 회사 대표이사님이 앉아 있었고, 긴장된 표정으로 마지막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군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K2 전차 180대와 FA-50 전투기 48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양국 대표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모든 주요 언론의 일면을 장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내 언론들은 이번 계약을 국방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계약은 폴란드에게도 저희에게도 역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력을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이어진 리셉션에서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그들이 이제는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감회를 새롭게 했어요. 초기에는 저희도 회의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 무기는 우리 군의 현대화의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참모차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의 신속한 납기 능력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최소 2년에서 3년을 요구하는데 한국은 6개월 내에 첫 인도가 가능하다니 놀랍습니다. 대화 중에 폴란드 언론사 기자가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력 있는 가격과 뛰어난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지키는 신뢰입니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본사에서 축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계약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해졌어요.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2 전차와 FA-52 실제로 폴란드 땅에 도착하는 날까지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죠. 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 저는 다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물량 인도를 위한 준비 작업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바르샤바에 도착해 현지 뉴스를 접하고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욱 격화되었고 폴란드 국경 지역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 무기의 조기 도입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었어요.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도윤 씨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되었습니다. K2 전차의 첫 물량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긴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본사와 화상회의를 연결했고 생산라인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 일정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신속한 대응은 폴란드 측에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K2 전차 10대가 대형 수송기로 폴란드에 도착한 날, 그단스크 항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언론도 대거 취재 나왔죠. 거대한 수송기에서 내려진 전차들이 폴란드 땅을 처음 밟는 순간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차 인도식에서 폴란드 대통령은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 국방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는 우리 국가 안보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현지 훈련장으로 이동해 폴란드 군인들이 K2 전차를 직접 운용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훈련받은 폴란드 병사들이 능숙하게 전차를 조종하는 모습에 현지 군 관계자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K2 전차의 사진이 넘쳐났고 긍정적인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군사훈련장 근처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현지 노인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손자가 군대에서 새로운 한국 전차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술을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사람들의 안전과 신뢰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FA-50 인도 준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바르샤바 국제방산 전시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특별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관이 대규모로 차려졌고 K2 전차와 FA-50 모형이 중앙에 전시되었습니다. 개막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익숙한 유럽과 미국 부스에 몰려 있었고 한국과는 한산했죠. 하지만 이미 폴란드의 첫 납품된 무기의 성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둘째 날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운용 경험이 있는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관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전해지면서 관람객 수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K2 전차 시뮬레이터 체험 코너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FA-50 조종 시뮬레이션은 예약이 일찍 마감되었습니다. 전시회 셋째 날 점심시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과거 한국 무기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던 폴란드 군 장성이 한국관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K2 전차 시뮬레이터에 올라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험을 마친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진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정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녁 폴란드 국방부 주최 만찬에서는
더 많은 유럽 국가 대표들이 한국 방산 대표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관계자들이 연이어 미팅을 요청했고 저는 쉴 틈 없이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체코 국방차관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30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시회 마지막 날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저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렇게 빠르게 폴란드와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함께한다는 신뢰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현지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명함들을 정리하며 이번 전시회가 유럽 시장 진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본사 동료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성공으로 전 직원이 들떠 있었죠. 공항에서 바로 본사로 향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자리에 모인 임원들이 박수로 맞이해 주었어요. 도윤 팀장 축하합니다. 이번 계약은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곧바로 폴란드 계약 성공 요인 분석과 향후 유럽 시장 전략에 대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을 전했고 대표이사님은 유럽 전담팀 확대를 지시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보니 공장 쪽에서 K2 전차가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전차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의 냉담한 반응, 공장 견학을 통한 첫 번째 돌파구, 그리고 마침내 계약 체결까지. 다음 날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국경 지역에 배치된 K2 전차가 실전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이 국제 뉴스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전차를 얼마나 빠르게 습득하고 있는지 놀라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는 FA-52 폴란드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체코와 루마니아 방문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을 설득할 차례였습니다. 점심시간 옥상 정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멀리 보이는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생산 라인은 풀가동 중이었고 폴란드로 향할 무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K2 전차의 포신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옥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도윤 팀장, 오늘 폴란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판매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지키는 신뢰와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들이 폴란드 땅에서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내일은 체코 방문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참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